그럼 이쯤에서 또 감수자의 입장이자 전문 투자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보셨는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대표님께 감수자의 평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어떤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아침에 축구를 하고 왔어요. 축구하는 사이에 다 까먹었어요. 이 축구를 제가 왜 하느냐면 이 골프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 치러 가면 골프 딱 만나면 어제 나 수당 많이 빠졌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쉬러 가는데 또 주식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 겁니다. 이 격렬한 축구를 하는 동안에는 좀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격렬하게 했어요. 비도 오고 막 그런 가운데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내용을 다 까먹어서 책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말씀대로 제가 감수자의 평을 잘 썼다고 하니까 시를 낭독하듯이 제가 감수자의 평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그냥 되어진 것만 보지만 실은 뭔가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쌓아 올려진 것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매일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반복과 노력, 그 누적의 과정에서 축적된 레이어들을 좋아합니다. 전국 맛집 웨이팅 1위에 오른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창업자 이호정 대표가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에서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반복과 노력의 절대적 시간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1만 시간의 법칙, 그죠? 나는 과연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공부했는가?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적었고요. 주식 투자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 피터 린치와 워런 버핏의 공통된 키워드는 일관된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랜 시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운용보수를 받고 고객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일반인 투자자와는 다른 강도 높은 반복된 훈련과 노력, 철저한 자기관리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에는 관대해도 게으름과 나태한 근무 태도에 대해서는 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편입니다. 프로는 프로다워야 하니까요. 저희 회사가 아침 모닝브리프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화목한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직장 나와서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시간 빼면 대부분이 직장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이 즐겁고 화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항상 갖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우리는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고 프로 투자자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고, 그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소위 동학개미 운동이라 칭해지는 주식 투자의 열풍이 펼쳐졌고, 지금까지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서학개미, 일학개미, 중학개미, 요즘은 월남개미도 생기셨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베트남 시장까지 가서 투자를 하시는 이 월남개미도 생기셨더라고요. 신문 워메신박 읽으면서 저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뛰어넘어 미국, 일본, 중국 시장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신드롬에 힘입어서 많은 경제 유튜버가 탄생했고, 서점에서 투자 서적이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을 휩쓰는 현상도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 열풍에도 불구하고 24년 하반기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수익률이 처참했습니다. 미국 투자자들 역시 테슬라의 부진과 환율 하락,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야기된
변동성 확대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중으로부터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명칭을 부여받은 저로서는 그동안 투자의 본질과 성공 투자의 원칙과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투자자 교육에 힘을 써왔기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분명 코로나 전에 비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금융 이해 수준은 세계 최고가 되었다고 자부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급격한 노령화와 낮은 경제 성장률 등이 주요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공통된 문제점 속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성공 투자자도 분명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프로 펀드 매니저들이 모여있는 저희 자산 운용 업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성과 차이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질까요? 근데 제가 이 부분까지 지금 읽으면서 걱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웜의 신박 댓글을 보면 웜의 신박 듣다가 주무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내용이 좋다라는 댓글이 쭉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은 야 전문이 정말 효과 있어요. 네. 자다가 제가 중간에 잠이 깼는데 다시 웜의 신박을 켜고 바로 잠들었어요. 네, 그런 댓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읽다가 좀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주무시는 분 계시나?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좀 건너뛰고요. 저는 시계로 할아버지의 주식 투자의 기쁨을 감수하면서 이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한국 시장만큼이나 낙후된 지배구조, 일본 제조업의 흥망성쇠와 잃어버린 30년, 1915년 플라자 합의 등등을 겪으면서도 200억 원에 가까운 주식 부자가 된 시게루 할아버지를 보면서 모든 분야의 성공의 열쇠는 결국 하나, 끈기와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구나라는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게루 할아버지는 펀드 매니저도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어느 프로 펀드 매니저 못지않은 타이트한 훈련을 7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투자를 시작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거래 기록 및 복귀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는 300개가 넘는 기업의 실적 발표를 미리 체크하고 또 실적 발표 후에는 예상치와 실제 발표치를 비교하며 투자의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강의와 방송을 통해서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리고 또 뭐 많죠. 제로 투 원,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런 비록 많은 투자 고전을 투자 필독서로 권유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과는 다른 점이 많은 국내 시장에 그런 대가들의 투자 방법과 스타일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투자자들이 투자로 돈을 버는 프로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일상의 루틴과 방법,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책은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렵다, 국장은 안 돼, 기관들과 게임이 되겠어 라는 등 그동안 비관적인 태도로 수많은 실패와 회피의 핑곗거리를 찾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투자는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준다,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공부는 기본이다 라는 시게루 할아버지의 말처럼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분들이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수익이라는 보상뿐만 아니라 투자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투자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채슬리 투자자문 박세익.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6분의 패널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패널분들께서는 주식 매매를 이제 좀 시작하신 분들부터 3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투자 관계에 있는 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 주식 투자의 기쁨을
기법이라는 책을 어떤 식으로 좀 읽으셨는지,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투자 히스토리를 봤을 때 좀 이런 건 내가 다르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그렇게 느껴지신 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약에 이 주식 투자의 기법이라는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책은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좀 요약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력하는 뚱땡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좀 글을 남기고 댓글도 많이 남기고 있는데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저는 이제 미장은 인베스팅을 하지만 국장은 약간 트레이딩 개념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끝난 직후에 이제 거래가 옳았는지 그 다음에 잘못되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기억해 둘 필요가 없다. 아까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기억 속에 잊어버린다고는 하지만 과연 대표님의 실패 사례는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패 사례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또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가 아까 축구하고 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쭉 보면서 다행히 말 많이 안 해도 되겠구나. 네, 그리고 오프닝은 감수자의 평 이거 읽으면 되고 그러고 좀 쉬어야지. 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하죠. 어제 모닝브리프 끝나면 저희끼리 회의를 또 한 30분에서 1시간 더 합니다. 하면서 제가 어제도 반성의 얘기를 했어요. 반성의 얘기를 그저께 웜의 신박에서 제가 그 얘기했죠. 마켓에는 세 가지 형태의 베어 마켓이 있다.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시클리컬 베어 마켓, 그리고 구조적 베어 마켓,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베어 마켓. 요걸 또 뒤집어서, 그죠? 성장주도 주가는 올라갔는데 이벤트에 의해서 반짝. 그게 뭐죠? 대선 테마주. 그죠? 똑같아요. 무슨 계엄 사태, 트럼프의 관세, 코로나, 이벤트에 의해서 빠지면 빠르게 다 올라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선 테마 그런 이벤트는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서 보면 구조적 성장주, 이벤트 성장주, 그 다음에 사이클에 의해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는 주식. 우리가 내가 투자하는 주식은 어떤 성격의 주식인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뭐 8, 9, 10 좀 조정을 받을 거다, 그죠? 왜냐하면 퀀트적으로 24절기처럼 항상 미국은 9월 달에, 근데 9월 달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도 50%예요, 그죠? 올라갈 확률도 50, 떨어질 확률도 없이, 근데 꼭 떨어진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는 반반인데 왜 평균 수익률이 1928년 이후로 마이너스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2001년 9.11 테러도 9월 달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벤트가 뭔가 일어났는데 9월 달은 시중의 유동성이 좀 부족해서, 근데 그 유동성은 왜 부족할까?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가 9월 말이라서, 또 최근에는 유대인의 연말은 9월이더라고요. 그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9월 달이 우리나라는 추석을 앞두고 또 유동성이 스퀴즈 되는 국면에서 뭔가 이벤트가 딱 발생했더니 시장이 좀 약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구조적 성장주, 최근에 조선은 미국 해군력의 복원이라는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파마 리서치가 됐던 뭐 이런 기업들도 보면 그동안에 화장품만 하다가 레이저, 니쥬라 뭐 등등 하면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구조적 성장에 들어간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구조적 성장주는 사실 이런 절기에 해당되는 조정에 과연 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가? 그러면 어젯밤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고 한 10% 올라간 것처럼 보면 AI 반도체라는 AI 세상이라는 엄청난 구조적 성장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구조적 성장주는
이런 짧은 조정이 예상돼도 파는 건 아닌 것 같더라라는 반성의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아침에. 그래서 제가 우리 노력하는 뚱땡이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수많은 나의 잘못된 생각, 수많은 반성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썩이는 강아지님이 어제 나의 반성을 복귀해 보면 딱 적으셨길래 제가 매일처럼 이렇게 반성을 하시면 틀림없이 투자의 고수가 된다고. 그죠? 근데 대부분은 뭐죠? 당신이 주식 사라 해서 내가 샀다가 그랬잖아. 내가 팔라고 했는데 당신이 그때 팔지 말라고 했. 우리는 항상 남 탓해 가지고는 절대 실력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패의 사례는 너무 많아요. 한 300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반성하고 그저께도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구조적 성장주는 짧은 조정에도 파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제가 또 있는 게 이게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드는 것들은 사실 다른 책 같은 경우 저는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저랑 같이 독서 스타트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 스타트를 많이 하다 보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포트폴리오를 항상 10종목 이상을 봐라, 그리고 신용을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안 지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나본 부자분들은 다 신용을 썼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리고 어쨌든 레버리지 많이 썼고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집중해서 3개 정도 거기서 다 승부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본 책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신용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요즘에 신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신용 멤버 여기 2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용을 어쨌든 저는 원래 한 번도 안 쓰고 투자를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폭이 확 넓어지는 걸 보고, 역시나 그 뷰가 넓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다 보니 이거를 내가 왜 여태까지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한편, 이걸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신용을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이거를 안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좀 걸러주시면서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노력하는 뚱땡이님은 누가 초대했어요? 근데 이 앞에 저희 회사의 고객님도 계시고 몇백억의 자산가 분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신용 사업, 정주영 회장님이 거북선 종이 하나 들고 영국에 가서 차관 돈 좀 빌려줘. 그죠? 돈 좀 빌려줘. 이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조영 회장님은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하셨나? 신용 쓰신 거예요. 그죠? 사업을 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신용을 쓰신 거예요. 부동산? 왜 우리가 부동산으로 막 집값이 올라갔다 하면 배가 아픈 줄 아세요? 부동산은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저거 17억이라 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사 했는데 주변에, 그죠? 그런데 돈 빌려서 돈 땡겨서 5억 대출 받고 뭐 전세 끼고 다 신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용 썼는데 우량 자산을 투자해서 그런 거예요. 우량 자산을 투자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신용을 써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파생 얘기하면서, 파생은 절대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제가 경희대 검도부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단 정도까지, 2단까지 했는데, 진금, 이 검도를 했으니까 죽도만 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목도 있고, 그 다음에 진금을 만져보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도장을 갔더니 진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금 한번 만져보러 이래 갔더니 사범님이 엄청 뭐라는 거예요. 4단 이상 안 되면 만지는 거 아니라고. 이게 실력과 인격이 형성이 됐을 때 진검을 만지라는 거죠. 실력이 안 된 애들이 진검을 갖고 사고 친다는 거죠.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그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해서 저는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레버리지는. 그러면 내가 실력이 되면 그 날카로운 칼이 무기가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설친다? 네,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그리고 제 주변의 슈퍼개미들 다 신용 씁니다. 몇백억, 몇천억. 네, 저희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 슈퍼개미가 있어요. 너무 인격이 좋아요. 예, 걔가 한 7년 전에 형님 저 5천억 됐어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1,000억 됐고. 근데 그 동생도 신용 많이 씁니다. 신용 많이 쓰니까 시장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좋은 종목, 내가 분명히 좋은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시장 마켓 리스크가 왔을 때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저한테 이제 시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털릴까봐. 그래서 신용은 명확하게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돈으로 잠깐 반짝 돈 버는 거는 시장이 벌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그 여러 번의 대꼬박꼬를 다 겪으면서도 내 계좌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안정적으로 내가 실력이 이제 됐다 라고 해서 신용 딱 쓰면 망합니다. 네, 그렇죠? 네, 내가 실력이 됐구나 라고 해서 딱 하면, 그러고 망한 선수들 한 90%입니다. 네, 그거 몇 번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신용 쓰신 분들이 진짜 우리 업계에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신용 들어갔다가 망한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그래서 웬만하면 신용 쓰지 마시고, 정말 그 신용 쓰면서 5천억 된 아까 그 후배 있잖아요. 점심도 안 먹어요. 예, 걔는 혼자 모니터 8개 놔놓고 혼자 주식만, 그 시계로 할아버지 제가 보면서 야 똑같구나. 예, 그리고 여의도에서 또 몇백억 버신 분하고도 만나러 갔더니 점심 먹자고 했더니 자기 점심 먹으러 안 나간다고. 그렇게 정도 해야 정말 전문 프로가 돼야 신용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패설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되게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책이 아니잖아요. 아니 제 책이 아닌데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제가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네, 참 좀 민망하긴 한데 이 책을 감수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추천 삼아 한 100권 정도는 썼을 건데요. 너무 좋은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수를 하고 감수자의 평을 썼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감수자의 평을 딱 보시더니 너 실력이 좀 많이 는 것 같다. 그동안에 제가 쓴 책, 제가 쓴 추천사 다 읽어보셨는데 이번에 감수자의 평을 딱 읽어봤더니 뭐 내공이 좀 많이 쌓인 것 같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감수자의 평을 잘 쓴 게 아니라 책이 워낙 좋은 책이잖아요. 그죠? 다 읽어보셨죠? 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의 책의 내용 하나하나씩 우리가 읽어보고 뜯어보고 또 서로의 독서 후기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한 번 우리 시계로 할아버지의 책을 통해서 주식의 내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